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봉과 능력 위주로 키워주는 교육기관의 딜레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되게 많이 힘든 게 되게 많아요. 저희가 뭐 소수정예로 하다 보니까 뭐 국비지원 교육기관처럼 굉장히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래서 뭐 적자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딱 기본만 할 때도 있고, 막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풍족한 교육기관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교육기관의 스타일로 계속 가는 이유가 일단 결과가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연봉이랑 능력, 최소한 내가 가르치는 애들한테 당당하고 싶은 거지.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까든 상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 연봉이잖아. 사실 먹고 사는 직업교육기관에서 연봉, 또 아니면 그리고 괜찮은 회사, 아니면 괜찮은 포지션 등등. 그런 게 제일 중요하거든. 근데 이런 관점으로 이제 교육을 하면 그냥 잘 졸업해서 이렇게 고연봉 받고 살면, 그리고 만족하고 살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졸업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가끔 하다 보면, 아, 팀장님, 돈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꼭 모든 사람이 개발을 잘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 내가 제일, 그니까 전 대놓고 막 뭐라고 하진 않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그건 먹고 살만하니까 할 수 있는 얘기다. 보통 이제 선진국에서 인권운동이 활발하거든요. 뭐, 환경운동가들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고, 진짜 정말 인권운동이 필요한,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이 이렇게 인권적으로 많이 이렇게 신분제가 아직 보이지 않는 신분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대놓고 그렇게 인권이 최악인 그런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 많이 돌아다녀 보면 오히려 그런 곳에서는 인권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신분을 그냥 받아들이고 대충대충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팀노바 졸업해서 고연봉 받고 어디 가서 좀 인정받는 개발자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진짜 본인 여유가 있어서 그렇다. 진짜 힘들고 정말 하루하루가 막 버티기 힘든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되게 사치스러운지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뭐 돈이라도 많이 모이면 상관 안 하겠지만, 실력이 부족하니까 돈을 많이 못 모으고, 그런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여유 있게 돈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내가 그럼 얘를 처음부터 저연봉을 했으면 얘가 지금의 생각이나 사상이 바뀔 수 있지 않았을까? 너무 고연봉을 만들어 놨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팩폭으로 인한 코칭 난이도의 상승인데,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이에요. 왜냐면 팩폭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를 지적하는 거에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이는 경우가 있고, 특히나 ADHD가 있는 친구들은 상대방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도가 높은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4차원 이런 게 되게 많은 친구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일단 상대방 얘기를 듣기보단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이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막 당황하면 웃는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너 왜 웃어?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기고 아니고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저는 따지는 스타일이라서, 왜냐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고연봉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스타트업들은 투자 막 받았을 때 초기 시드 투자 받으면 막 1억 정도 받고, 그게 이제 거의 최소인데 1억 정도 받다 치면, 그래가지고 어쨌든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그 다음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1억 가지고 개발자 몇 명이나 뽑겠어? 해봤자 몇 개월 진짜 많이 뽑아야 2명이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프로토타입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연봉 5천 부르는 팀노버 팀원들을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것저것 다 잘하니까 스타트업에서 좋아하긴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을 뽑았을 때 과연 멍청하고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러니까 멍청한 게 아니고 멍청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쟤는 좀 찐따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게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좋다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 내 친구는. 근데 그런 애들도 뭐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은 급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해도 할 때 기분 나빠하고 막 그런 친구가 있거든, 내 친구 중에, 친한 친구 중에. 근데 그 친구도 알고 보면, 쟤는 되게 괜찮게
되게 예쁜데?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 그것도 끝 나누는 거잖아. 예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위선이라고 하지, 나는 그런 거를.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 사람은 좀 찐따 느낌이 난다. 이 사람은 되게 스마트해 보인다. 이런 걸 나눈단 말이야. 내가 나눈다는 게 아니고 나는 뭐 학생들 누가 오든 그 수준에 맞춰서 만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렇게 상대방이 뭐 찐따든 아니든 뭐 그렇게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닌데 그 반대로 회사에서 내가 이 1억밖에 투자를 안 받은 돈으로 누군가를 채용할 때는 얘가 정말 믿음직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모로 커뮤니케이션도 잘 돼야 되고 개발도 잘해야 되고 아웃풋도 좋아야 되고 왜냐면 이거 아니면 사업 망하거든. 다시 이제 새로 시작하려면 또 이제 많은 좌절을 겪고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초기 기업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그런 기업에 그 프리랜서를 되게 많이 했었어, 옛날에. 그래서 초기에 그것 때문에 막 소송 걸리고, 막 그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그게 개발자가 좀 사기꾼 같은 애를 만나가지고, 제대로 작품 제때 안 나오고, 그 아이디어가 비슷한 게 이미 그 소송 걸고 이러느라 막 몇 년 끄는 와중에 나와버리고, 시장 진입 못하고 망한 기업을 내가 많이 봤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니까 나는 학생들 한 명 한 명 하더라도 어디 가서든 진짜 1인분 이상 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내가 한 거야. 그럼 팩폭을 안 할 수가 없어. 어떤 애들은 그냥 봐도 멋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그냥 별로잖아. 별로야. 그냥 누가 봐도 찐따 같고 막 별로 같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어. 근데 기존 교육들은 주입식이잖아. 그냥 이거 외워, 이만큼 풀어, 이건데 회사는 들어갈 때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직접 마주해보고 그 팀장님과 얘기도 해보고 그 사람이 봤을 때 아 얘가 어떤지 그 사람의 주관과 경험 이런 것들로 사람을 채용을 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딱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똑같은 작품을 같은 팀에서 만든 4명의 친구가 있어. 그러면 이 중에서 한두 명은 취업이 엄청 잘 돼. 근데 나머지 2명은 취업이 되게 늦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면접 같은 것도 자기의 매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너는 이런 부분이 되게 안 좋으니까 좀 개선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좋으니까 이런 거 더 키워줬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냥 거의 매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고칠 게 훨씬 많은 친구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더 많이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어떻게 돼? 당연히 그 친구는 상처가 더 크고 더 힘들죠. 그거를 극복을 해내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장을 하는 거지. 애초에 여기 올 때부터 어떤 애들은 되게 멋있는 상태로 오는데 어떤 애들은 그냥 되게 찐따 같은 느낌으로 오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해? 그 찐따 같은 애들은 0에서 시작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생각하는 뭐 요 정도는 돼야 5천을 받는다고 치는 스테이터스가 여기가 맥스라고 하면 어떤 애들은 요만큼밖에 안 차서 오는데 어떤 애들은 요만큼 다 차서 오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 코칭 난이도가 그러니까 코칭의 그 갭이 요만큼 있는데 그 다 연봉 5천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다들 애들이 암암리에다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난 이거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안 되는 친구도 어떻게든 단점들을 얘기를 해주고 더 많은 하드 트레이닝을 해서 이걸 올려줘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사람이란 게 다 5천 받고 싶으니까 5천 이상 다 받고 싶잖아. 그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러면 ADHD부터 진짜 별의별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막 ADHD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거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상들도 많이 보고 느낀 게 사람이 후천적으로 ADHD면 그냥 안 된다고 막 또 알잖아. 요즘 Z세대 특 알죠? 그 MZ 특 해가지고 아 무조건 난 안 돼 뭐 이런 마음으로 봤을 때는 뭐 ADHD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의 권위자나 뭐 학계 다양한 논문들이나 이런 거를 검토를 해보면 ADHD는 후천적으로 정말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 약물도 약물이지만 약물보다도 어떤 트레이닝 이런 걸 통해서 좋아질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 여러 ADHD 그 권위자들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좋아지고 저도 그런 걸 많이 봤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습관들을 거의 탑재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 그래서 제가 항상 활용하고 있는 이 포스트잇을 이용한, 이건 되게 큰 포스트잇인데, 이런 포스트잇 종류를 제가 여러 가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오늘 해야 될 거를 적는 거, 우선순위를 적는 연습을 매주 시킨 거죠. 그래서 잘 알려주고, 그게 습관화된 친구는 회사 가서도 그걸 잘 활용해서 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ADHD의 가장 큰 문제는 집중력이 이렇게 튀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게 문제인데, 저렇게 적어 놓으면 내가 이거 놓치고 있었지가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이것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거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실수 확률을 줄여주니까 요런 이제 유틸리티들을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ADHD가 더 힘든 게, 이게 코칭을 하잖아요. 그 스트레스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어떤 팩폭을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있어. 근데 문제는 모두 5천을 만들어야 되니까 와, 이게 미쳐버리겠는 거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의사도 아니고, 그쵸? 근데 그 의사도 후천적 훈련으로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훈련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상대할 때 너무너무 힘들죠. ADHD 뿐만 아니고, 근데 다 그래도 5천 이상을 다 보내서, 졸업생들은 다 보내가지고 항상 뭐 뿌듯하긴 한데, 근데 사실 뭐 그 어떤 친구들은 난이도가 높지 않은 반면 어떤 친구들은 난이도가 많이 높죠.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쉬운 사람 별로 없어요. 연봉 5천이라는 게 경력자들 연봉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 비교 대상이 경력자라서, 경력자들을 뽑지 않고 경력이 상대적으로 없고 이런 친구들을 비슷한 돈으로 뽑는다고 했을 때는 근거가 되게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감성적인 사람들은 이런 팩폭을 하는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어떤 계약서의 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이나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되게 많이 들어. 진짜 많이 봤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계약서 같은 거를 프리랜서 하면서 많이 썼잖아요. 그거 특약 잘못 쓰고 막 이래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면서 많이 배웠어. 20대 초반부터 그걸 많이 쓰다 보니까 내가 잘못 쓰면 내가 고생이구나 이걸 많이 느끼거든. 그래서 계약서에서 내가 손해 안 보게끔 항상 쓰는 게 익숙한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계약할 때도 그런 거에 되게 많은 특약을 잘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학원 설립 조건에 이제 부합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건물인데, 여기 알고 보니까 불법 증축 같은 걸 했던 거야. 그런 사무실 계약한 적이 있었는데, 한 4개월 만에 나온 적이 있죠. 그거 이렇게 학원 설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잘못된 거야. 근데 특약에 학원 설립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이제 아무런 위약금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런 특약을 넣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아무 탈 없이 나올 수 있었죠. 처음에는 뭐 법적 검토를 한다고 뭐 기다리라고 건물주가 그랬는데, 건물주가 돈 되게 많거든. 그런 사람들은 뭐 강남에도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그러든 말든 법에는 이런 특약이 명시되어 있는 거는 그 사람이 돈이 얼마 있든 사실 못 이기거든. 그래서 이기려면 엄청난 그 돈을 써야 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돈 벌려고 임대를 주는 건데 자기 손해니까 그냥 바로 빼주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래서 계약서가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의 이제 행태들이나 이런 걸 보면 어 아니 뭐 계약사항을 안 지킨 사람이 문제 아닌가 싶은 문제에도 어떤 이게 감성이 들어가면은 그 감성값 때문에 되게 오히려 바보가 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팀노바를 하면서 너무 고연봉자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일반 개발자들의 그 감성을 건드린 것 같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봉이 높지 않은 개발자다 보니까 신입이 연봉 5천만 원 이상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던 거지. 근데 그거는 감정이고, 그리고 이걸 좀 사이코패스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거 님이 그냥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공부를 더 많이 하던가, 아니면은 뭐 어디서 뭐 그 경력을 잘 쌓던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칼을 갈던가. 근데 뭐 재능의 차이가 있어서 연봉이 오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럼 뭐 어떻게 얘기해 그거를. 뭐 그럼 재능에 맞게 돈을 받는 게 형평성이 있는 거 아닐까? 라는 거지. 근데 나는 팀노바 하면서 그렇게 뭐 재능 있는 애들 못 봤거든. 근데 다들 신입인데 연봉 2년 공부해가지고 연봉 5천 이상 다 가잖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재능보다는 방법의 차이죠. 공부 방법의 비효율적인 게 문제인 거지. 다만 이제 팀노바의 단점이라면은 이제 그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게 아니라서 돈 자체를 많이 내고 이제 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저희도 막 여유 있게 이렇게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그 진짜 빡빡하게 운영하고 있고, 어떤 때는 적자도 많이 나고, 그래서 사실은 뭐 돈 까먹고 계속 있을 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도 이제 저희 교육관을 지키고 싶은 거죠. 왜냐면 그게 결과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내가 가르치는 애들한테 부끄럽고 싶지 않아. 최소한 시간이 지나서 뭐 이렇게 나한테 따졌을 때, 연봉 5천 이상 만들어준 애들도 나중에 시간 지나서 원망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딴 애보다 연봉이 낮았다고.
근데 되게 웃겨요. 사람이 안 그럴 것 같잖아.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해보면 그게 맞잖아. 연봉 5천이 어디야. 애초에 연봉 3천도 받기 힘들어 보이는 애를 연봉 5천까지 실력을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될 것 같잖아. 안 그래요, 사람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1년, 2년만 지내도 막 그 기분 나쁜 거 하나라도 어떻게 끄집어내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나는 뭐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뭐 어쩌겠어. 인간 세상이 다 이해되고 사람이 워낙에 다양하니까 다양한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이코패스도 있고 한 15%는 경계선 지능인이고 한 5% 정도는 그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죠. 사이코패스 아니면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마키아벨리스트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애초에 별로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애초에 사고 체계가 너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되게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진짜 별의별 사람 다 있고 비상식적인 사람도 되게 많고 특히나 사람이 많을수록 경우의 수가 되게 커져요. 막 중국인들 보면은 막 지나가다 갑자기 똥 싸고 뭐 이런 경우도 한 번 본 적 있거든. 공항에서 엄청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뭔 일 났나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그냥 자기 남편 부르는 아줌마 목소리였어. 와, 막 그런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게 사람이 많아지면 그렇게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좀 비성직적인 사람이 중국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항상 이렇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이든 사실 쉬운 직업은 절대 없죠. 어떤 직업이든 그렇긴 하지만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 기빨리는 게 확실히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잘 해줘도 욕먹는 그런 게 좀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페미니즘도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뭐, 여성이 밤길을 가는데 그렇게 막 어려운 나라는 아니잖아. 근데 그래도 전 세계에서 거의 막 1, 2위를 다투는 그 되게 안전한 치안의 나라기도 하거든요. 살인사건 건거율이 거의 98%예요. 이게 경이로운 거거든요. 진짜 엄청난 거나 우리나라 그래도 막 경찰 욕하고 그래도 난 우리나라 이런 건 좀 이렇게 좀 치안이 좋다고 생각하거든, 진짜. 진짜 여자들이 밤늦게 못 다니는 나라들이 진짜 많아요. 위험하고 이런 데 되게 많고 막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동남아도 막상 어떤 일이 벌어지면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고 수사력이 우리나라처럼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사실 좀 저는 자랑스럽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나라에서도 여자들이 더 막 자기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확률이 높대잖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선진국이 더 안전할수록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예민도 이런 게 되게 높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돈을 그래서 벌어도 끝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정 수준 이상은 저는 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돈 잘 벌고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가지면 진짜 사람들이 대하는 게 달라. 그래서 되게 이렇게 추한 남자, 추한 여자들이 잘생긴 남자 또는 예쁜 여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삶을 안 살다가 뭐 성형해가지고 살아보면은 사람들이 성형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근데 그런 느낌처럼 개발자가 실력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대하는 태도가 달라서 저는 그거를 되게 어렸을 때는 되게 못했으니까 그냥 되게 뭐 어린 맛에 그냥 뽑아주셨는데 나이 먹고 되게 잘해졌을 때 회사에서 나의 포지션이나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게 너무 달라지는 걸 많이 본 거야. 그러면서 연봉도 많이 받아봤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고생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고 지쳐요. 많이 지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 나이 먹고도 사실은 그냥 일반 그냥 학원들처럼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그 예쁜 키워드 막 뭐 6개월 만에 네카라쿠베 당토 막 이런 어떤 좀 과장 광고, 허위 과장 광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해가지고 그냥 선동이나 해가지고 막 꿀이나 빨고 막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한 번씩은 들어. 그런 인생은 훨씬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난 차마 내 학생들한테 그렇게는 못하겠더라. 그래서 차라리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렇게 남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돈 벌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아무튼 요새 이런 게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쉬운 게 하나도 없고 인생을 살면은 나이 먹으면은 인생이 쉬워질 줄 알았는데 절대 아님.
인생은 나이 먹을수록, 그리고 내가 뭐 돈이 많다고 절대적으로 행복하진 않아요. 그거는 졸업생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다 종합을 해보면 그 나름대로의 또 힘듦이 어느 시점에 가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 같기도 하고, 사실 아직까지도 인생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중에서 그래도 돈 많이 버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되게 좋잖아. 그 먹고 살기도 빡빡한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계속 하고 싶네요, 일단은. 아무튼 오늘은 쓸데없는 푸념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